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나 문제풀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올해만치 시험 문제가 만만치 않을 때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OT 자료도 드렸지만, 유아교육은 5개 영역, 사상 발달, 놀이, 부모교육, 평가, 그 다음 교사론 등, 그 다음에 신체운동 건강, 사회탐구, 의사소통, 예술경험, 자연탐구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나눠주는 그 시험 문제는 꼭 50분 단위로 하고 쉬고 A, B, C 세 개 드렸어요. 꼭 풀어본 다음에 해설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해설지도 들은 이유가 뭐냐면 보고서 서술형 있죠? 틀린 거는 그대로 외워. 방법이 없어. 내 말 알겠지? 그런 욕심을 좀 내면 좋겠고. 자, 해설 전에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시험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좀 설명을 자 보도록 합시다. 지금 시대 아이들은 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교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접해 있는 상황은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지구온난화. 그 다음에 저출생, 학령 더 설명 안 들어도 알겠죠. 그래서 2021년 6월에 0.81에서 지금 2020년 0.78, 지금 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으로 돼 있어.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많이 들어봤죠?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우리 현실이야. 그래서 코로나 이후는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전환의 교육이 많이 환경이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어린이 기후 위험 지수에 따르면 해안홍수, 화천홍수, 그 다음에 납오염, 폭염 등 물 부족 엄청난 피해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후 변화에 따르는 아이들의 권리와 침해. 그래서 시험 문제 권리 문제를 자꾸 내는 거야. 그리고 이 키워드 알아두세요.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 아이의 교육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도 0명, 졸업생이 또 입학생도 0명. 심각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인구 감소가 갖고 있는 현실의 사태를 이제 국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해결 방안은 아직 미지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21세기가 말하는 핵심 역량, 인파워먼트는 force이라고 그래.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능력, 또 창의성, 또 의사소통, 또 협업 능력이다. 이거 외워두면 좋죠? 비창의협, 비창의협,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OECD 교육 2030, 2020년에서 2030년까지 갖고 있는 역량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교수학습 방법, 평가 총체적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 지구 생태계의 웰빙, 삶의 제고를 가르치면서 학습자의 주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과 주변에서 긍정적인 삶의 능력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독립적 주체자 존 자신을 쓰는 정체성을 강조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배웠던 것이 현재 미래까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ESD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 발전 교육. 그래서 영유아기 시기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결정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기후 변화에 따른 초점을 맞추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 보장원 올해 또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교육 자체가 이제 좀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사회적 학습 측면에서도 디지털 측면을 강조하겠다. 그래서 ICT 교육에 통합하자는 여러 가지 교육이 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준비된 주도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는 준비되고 또 주도적 키워드 알아서 자기 주도적. 지금 여기에 미래를 가르칠 표현이다. 유아교사 상호작용의 표현이다. 교육과정 문해력. 그러니까 교사도 주체성이 돼야 돼. 삶과 외모, 학습 경험의질을 높여야 돼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올해 시험의 특징입니다. 첫째, 학습자 주체성, 아이죠? 교사의 주체성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놀이중심 교육과정도 그런 측면인데 상당히 어려워요. 다음 삶과 연계된 교육, 다음 질 높은 학습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교실은 유아 놀이 중심으로 적용이 돼 있고 유치원 소규모, 다음 소인학급, 혼합 연령 학급.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들 코로나19 이제 거의 종결되고 있지만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으로 변형되고 있다.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 이전은 대집단과 자유선택할 때 주된 교육 방법으로 되어 있고 생활 주제에 맞는 활동 선택, 활동 수고력 활동이 됐지만 2019 개정 누리과정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갖고 있는데 이러한 아이들에 관한 그러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있어서 교사도 그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 방향 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현적 놀이, 그 다음에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어떻게 줘야지 뭐하고 놀이와 교육과 어려움이 이게 어렵다는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놀이 활동 운영. 그래서 시험이 놀이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이 어렵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 문해, 리터러시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현실에 맞는 것을 반영하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틀도 교실 수준에 맞게끔, 그래서 교사가 이런 측면에 관한 내용들의 이해가 있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급 실정을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소인수 혼합 연령, 그 다음에 나왔듯이 탄소 중립 교육과 AI 교육을 어떻게 고민해야 됩니다. A 교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삶과 연계한 교육이 필요하다. 아이들 삶 자체가 놀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순간에는 바로 배울 수 있는 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외워서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사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것, 자기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행위 중 반성적 사고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가 배웠죠? 행위 중에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순간, 맥락을, 컨텍스트를 포착해야 돼. 아이들의 어떤 흥미, 그래서 지식을 새롭게 구성주 측면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태업 자동차를 잘 굴려가고 있느냐, 잘 스스로 해나갈 수 있냐,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학습 경험의 질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게 이제 제 시험에 내봤는데,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배울 거냐면 지속 가능 측면에서의 생각과 공간의 혁신이 있어야 돼요. 환경에 대한.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 교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고 공유, 이거 최근에 2004년도에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EPP라는데 Effective Provision of Preschool Education Project에서 3세에서 7세 유아 발달에 대한 유럽 최초의 종단적 연구가 있었어요. 엄청난 거죠. 거기다 첫 번째, 가르침과 관련된 상호작용, 학습 환경 제공, 지속 사고 공유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속 사고의 공유라는 뭐냐면 2명 이상의 개인이 지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고 개념을 명료하고 활동 평가, 이야기 확장, 의사결정에서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얘기합니다. 지금 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초점 맞추는 거 연결해서 교사 때 1대1로 상호작용하고 협력적으로 아이들이 여럿이 놀이 활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아 교사 대화 나누기 활동에 더 몰입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지속적인 사고의 공유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지속적 사고를 통해서는 기본적 시간의 양과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 말을 잘 주의를 깊게 반성적 사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아 학습과 실제 기술을 확인하고 성장.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아이들과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공간의 혁신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인간상과 미래의 사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첫째, 공간 특성이야. 그래서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휴식과 안정감을 주는 공간.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신체적 움직임을 주는 공간, 주도적 경험을 지원하는 공간, 감성적 함량을 창의성을 함량하는 공간, 온 오프라인 관계, 소통을 하는 공간. 다음, 교육 과정과 삶과 공간이 만나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저 에밀리아 공간처럼 그런 맥락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업적, 사물, 액션, 행동, significant others,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 문화적인 실제가 함께 어우러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치원 공간의 혁신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의 교수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디지털 역량에 관한 교사도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디지털 역량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5가지 기술, 정보와 데이터, 리터러시, 문해력이죠. 협력과 소통, 문제 해결력, 디지털 컨텐츠 창조, 안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메일이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 뭐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교사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안 된다? 돼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사가 준비해야 될 도전이 뭐냐? 반성적 사고와 성찰이 학습 공동체 지식 공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성적 사고 성찰을 꼭 해주시고 학습 공동체를 통한 공유를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나눠 드렸죠. 이런 인터넷 듣는 친구들 보시면 프린트를 하셔서 기본적으로 1교시 50분, 2교시 50분, 3교시 50분.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을 들었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진행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이번에 잘 풀었으라 생각이 들고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설지 보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풀이에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내가 어디 부분에서 많이 틀리고 있는가라는 걸 빨리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제가 문제에서 강약을 조정해서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꼭 만들어주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해설해 드릴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요번에 문제에서 쓰는 서술형 문제를 많이 제가 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1번, A형 1번입니다. 봅시다. 다음은 유아교육에 미친 사상에 대하다. 자, 김교사. 에라스무스는 르네상스 시기의 대표적 교육 사상가이죠. 에라스무스의 교육 사상은 도야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도야라는 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한 번도 내지 않았었죠. 그래서 교육에는 에라스무스 뭐가 있다냐면 자연적 자질, 다음 수업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연습 등 3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자질에는 이성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 및 언어 능력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음 연습은 배우는 사람이 천재적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지속적 가져다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느꼈죠. 그래서 자연적 자질과 그 다음에 천성적 자질, 그 다음에 연습 이런 것들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에 적합한 용어를 쓰고 여기서 접하는 두 가지. 하나는 기억은 자연적 자질이고 그 자연적 자질에 뭐가 있다? 개인의 자연적 자질과 성향이 있다고 한다. 알았죠? 다음 2번 에라스무스 수업에서 개발하는 것은 뭐냐? 천성적 소질을 개발하는 거. 천성, 어떤 본성을 얘기하는 거죠. 박교사, 맞아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식의 교육은 근대 유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루터는 오늘날 무엇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로 했어요? 자, 공교육의 아버지야. 루터가 공교육의 아버지. 루터의 교육 방법은 실제 사례 중심 교습 방법을 제시한 사례 중심. 자, 그렇군요. 루터의 영향이 19세가 되면서 정치적으로는 합리적과 계몽주의 영역으로 미정치를 실현했고, 이러한 흐름이 최근 3세에서 7세 유아 발달 최초의 종단적 연구에 의한 효과적 교수법을 제시하였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전에 설명했죠. 첫째, 가르침과 관련된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다음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다음 지속적 사고 공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설명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3세, 7세 유아발 때 이런 최초 종단적. 그래서 가르침과 관련 상호작용을 알아야 되고, 학습 환경 제공, 지속적 무슨 공유, 사고 공유 꼭 알아두라고 해서 제가 출제를 한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버전의 내용, 최신 자료를 출제를 해봤습니다. 다음 2번 보도록 하자. 정교사. 자, 무슨 접근은 유아교육에 대한 고전적 입장이죠. 관념론적이겠죠. 플라톤부터 19세 독일 사상 칸트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관념론이냐, 우리가 경험론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관념 측면에서는 플라톤이고 경험적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역량은 프라벨에게 교육과정을 유아 이성을 개발하는 무엇을 제시했어요? 의도로 계획된 활동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반면 타일러는 학교는 어떤 교육 목적을 달성하자 노력할 것인가? 이러한 교육 목적을 달성, 무엇을 어떻게 했었죠? 이게 어려웠죠. 자, 그래서 이는 학습 경험을 어떻게 설정할 초점을 뒀습니다. 타일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시된 교육과정은 관념론적에서 경험과학적 또 발달론적에서 포스트 모던의 재개념주의, 재개념주의 꼭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뒤가 있던 민주주의와 교육에서 얘기하는 측면에서 재개념, 다시 한번 생각한 유아교육 개념을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콩교사 맞아.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대 지적활동과 비판 양식이 낡은 지적 유산에 의존하고 있음을 적합니다. 탈현대적 교육과 교육과정을 주장하겠죠.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많죠. 자, 그래서 홍교수와 관련된 접근법,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프로젝트 접근법 등 포스트먼 재개념주의 접근법 이렇게 해서 최근에 관련된 접근법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3번 박교사, 이건 이제 쉽죠. 만약 우리가 어린이들 마음속에서 사물에 대한 참되고 확실한 지식이 자라게 되기 원한다면 실제적 관찰과 과학적인 모든 사물에 대해서 그들을 특별한 관심을 기울한다 했어요. 범죄학을 강조했어요. 범죄학. 코메이누스 얘기하겠죠? 범죄학을 설명해 버렸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알리는 보편적 지혜를 범지학이라고 합니다. 범지학. 홍교사, 그랬군요. 니은은 디귿이란 개념을 얘기했죠. 개체의 전 성장의 형태와 그 변화 정도를 결정하는 성장의 내적 요소에 해당한다. 뭘까? 외적 환경 및 내적 환경에 반응한 유기체, 재반, 발달적 분화를 포함하는 의미로서 성장보다 훨씬 더 종합적, 성숙이군요. 이것은 성숙이 되겠죠. 그래서 표준 행동 목록에는 8주, 12주, 52주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자, 8주에서 12주까지 발달 과정을 발달적, 규준적 자료를 바탕, 규준적 자료, 규준이라고 하죠.
백교사. 그렇죠. 이러한 영향은 발도르프 교육과정에서 페다고스트가 참여하여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들 활동 내용과 활동 어떤 해설 교사들이 함께 연구가 될 때 확장이 되지요. 자,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에서 강조하는 전인 교육은 협력, 노작 교육이야. 협력, 노작 교육. 다음 4번. 김교사. 이건 이제 쉽죠. 기존의 문제죠. 프라벨은 무엇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본질이 내재되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신성을 깨닫는 교육 목적으로 했고, 그렇죠? 그래서 프라벨은 신성의 유일한 그런 무슨 존재이다? 만물 중에 존재입니다. 만유재신론이라고 했죠. 만유재신론. 자, 맞아요. 그런데 루소의 영향을 받은 현대 극소수학자들은 어린이들의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대해서 마치 환상적 원리학, 계획적으로 뭐에 대한 전다. 몬테소리 하면 키워드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 자유와 활동입니다. 자유활동. 그래서 이미 1916년 몬테소리는 교육학적인 교수 방법의 질문에 자신의 방법을 증명돼 자유로운 책의 제목이에요. 자유로운 작업에 대한 이해를 논리적으로 정확해서 명쾌한 해석을 주었죠. 홍교사, 그렇죠. 몬테소리는 자유는 니은이다 라고 했죠. 바로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어린이들의 자유는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활동은 자유를 한다. 그래서 몬테소리 저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 제목에. 맞아요.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작업에 교사님이 준비된 환경을 통해서 조직교육 첨사를 줘야겠다. 오케이. 5번. 로크와 조한 백지사는 당시 유럽관적 아동 근간 아동관과 무엇전 아동관의 지배적 유럽 관점과는 달랐죠. 본유 관념론죠. 그러니까 모든 삶,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물마다 다 관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백지설은 오늘날 교육에서 환경적 영향 무엇과 연결되지요? 경험주의와 연결되는 거, 경험주의. 맞아요. 로크는 신사 양성에 있어서 체육도 건강한 신체, 건강한 자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한 교육의 중요성은 뭐냐면 습관 형성입니다. 결국 올바른 습관 알겠죠? 다음. 그렇군요. 그러한 역량이 디귿은 공부의 유용성, 아이들이 학식 있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했다. 그래서 여행을 강조했죠. 그걸 뭐라고 그래? 자, 사회적 실학주의라고 한다. 사회적 실학주의. 사회적 실학주의.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여행을 통해서 훌륭한 신사를 양성한 걸 얘기합니다. 자, 다음 6번. 홍교사는 유아는 단계적으로 발달하면서 감각을 통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감각에 의하지 않고서는 기억을 따르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니은의 주장은 유아교의 주요성을 잘 드러냈다. 그 사상의 책에서 그림책을 얘기했죠. 거기서 앞에 기억이 지성이고 니은이 코메니우스겠죠. 바뀌었네요. 자, 김교사, 몬테소리를 포함하여 여러 교육자들은 이와 다양한 교육을 만들었죠. 몬테소리 관련된 내용으로 부족한 내용을 찾아 쓰고 이유를 써. 이런 문제가 폼이 출제됐었지만 다시 또 활용될 수 있어요. A. 교구를 통한 감각 훈련과 언어지도 및 기본생활 훈련을 철저히 할 수 있다. 맞죠? B. 교사는 유아가 교구와 상황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구 소개할 때까지만 상호작용해야 되니까 B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 기억은 아동은 본디 선호하고 도덕적 존재. 교사나 어머니 유아기 아동을 따뜻하게 잘 보존하면서 아동의 활동이 내적에 보여 활발하게 해소하는 거다. 자, 사상가 누구입니까? 피바디죠. 피바디. 그래서 피바디는 어머니의 의지와 아동에 접촉할 때 시작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했어요. 교육. 다음 7번 보더라. 학교사. 유치원 교사는 항상 생각하는데 지금의 유아 교육이 이렇게 참으로 많은 사상의 공헌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머니 무릎 학교, 그 다음에 모국어 학교죠. 라틴 학교, 대학. 다음.
3H의 조화로운 발달을 강조한 니은의 교육 사상은 직접적이고 경험적 교육을 통했다. 자, 페스탈로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노작 교육의 원리는 손발의 노동을 통한 도덕성 함량을 강조합니다. 도덕성 함량. 자, 서교사. 프랑스 사상가인 오베르랑은 유아부의 중점을 학교 설립했어요. 이 학교는 종교와 도덕교육을 중요시하면서 질서와 노동을 강조했어요. 질서와 노동. 다음, 나죠. 기억은 집단적 훈련을 중시하였고 어린이의 건강을 중요시하여 해서 놀이를 가능한 한 많이 실시한 만약 운동과 놀이 보육실로 유도했죠. 오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해는 행복을 강조했죠. 인생 행복. 다음 8번 황교사.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주 어리고 연약한 생애 초기에는 무엇이 형사 중요한 시기며 바람직한 인상들이 쉽게 시작합니다. 자, 성격 형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어린이 신체 및 건강한 생애 초기부터 다 강조했죠. 맞아요. 플라톤은 어떤 주의자로서 인간의 인격 도하의 수단 내지 도구로 교육을 보았죠. 이상주의죠. 플라톤은 이상주의죠. 그래서 손가락을 하늘로 쳐 들고 있었죠. 교육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데아를 강조했죠. 이데아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군요. 미음은 만약 우리가 어떤 개인의 덕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를 유하게 훈련시켜야 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개인의 지혜를 가지길 바란다면 우리는 그에게 유하게부터 권한다고 하였죠. 누굽니까? 코메니우스. 어려웠죠? 코메니우스. 그래서 코메니우스하고 플라톤이 강조한 중요성은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백교사, 맞아요. 발도르프 교육에서 생각하는 약 7세까지 어렵 경험 형태는 비읍과 시옷이다. 자, 뭘까? 비읍은 어른의 시범적 행동을 따르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유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적인 유대에서 모방이고 모방 능력은 유아 내면의 자유로운 표현이며 유아가 자기 주변의 모습 비교해서 인지하며 개발 능력이고 다른 측면에서 유아는 어른에게 본보기를 보인다. 본보기 모방. 자, 문제를 풀어보고 몇 개 맞히는 게 중요한 것이라 어떤 문제를 틀렸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거기에 오답 노트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 다음 B 보자. 1번 최교사는 기억은 인간의 본성은 환경에 따라 이렇게 되어졌다. 자, 로크를 얘기했죠. 백지설을 주장했죠. 건강한 정신이 기댄다고 했죠. 그래서 로크가 교육사적 면에서는 학습에서 경험을 강조했다. 경험. 청교사. 맞아요. 자,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 코메니우스도 자신의 유명한 저서죠. 감각은 존재하지 않고 지성의 존재 하나도 없다. 세계도의 저서에 그렇게 써있어요. 세계도에. 백교사. 반면에 시옷은 인간 발달의 비약적 질적 변화를 보다 인간의 발달, 성소의 발전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엇은 용어를 사용했다. 자, 탄생이란 용어죠. 탄생. 그래서 우리가 알고시피 발도르프를 얘기하는 거죠. 홍교사. 유아가 좋아하는 가구를 없애서 서둘러 다른 가구를 갖다 주지 말고 그것이 없어져서 받는 불편을 깨닫도록 한다. 아, 루스 얘기하는 겁니다. 유아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준 것 같아요. 자, 김교사. 맞아요. 유아 때부터 자유로운 신체 교육을 통해 만져보고 접촉하는 교육을 중요시해야죠. 강한 신체 교육과 그 방향은 무슨 주의를 따른다? 자, 무슨 원리를 따른다? 자, 무슨 원리? 자, 면서 기억의 주장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맥락 속에서 제시되는 사상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유아교육은 이러한 자연주의 철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연주의 철학과.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루소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자연주의는 뭐 코메니우스도 연결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제시될 수 있는 측면에서 우리 유아교육은 자연 법칙에 따른 교육 과정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에 대해 전혀 모른다. 한결같이 어린이 속에서 어른을 찾고 있으며 어린이가 어린이 되기 전 어떤 존재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이게 에밀의 서문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를 우리가 유학에 강조하고, 그 다음에 실용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do를 이야기하죠. learning by doing.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시키는 일을 교육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게 쉽게 말하면 사회 나가서도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는 실용주의, 그런 측면의 교육과정이 진행했다. 그래서 실용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동 중심이고, 수업의 활동도 참여해서 그룹 활동, 협동학습,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실용주의 갖고 있는 그 경험 중심의 아동 중심, 그 다음에 감각적 교육관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 다음 이제 구성주의 철학이 강조되죠. 피아제, 비고츠키. 그래서 크게 인지적 구성, 사회적 구성주의. 그래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철학은 시험이 자연주의 측면이냐, 실학주의 측면이냐, 실용주의, 아닌 다음에 구성주의, 이렇게 큰 틀에서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B의 1번의 4는 홍교사 김가의 공동적으로 사상 교육원은 합자연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5번 홍교사가 언급한 사상가의 교육 방법 5가지. 자연 중심 교육, 소극적 교육, 유아 생활 중심, 직관 중심 교육, 사회 중심 교육. 이것도 외워두세요. 다음 2번. 교육은 만약 우리가 어린이들을 마음속에서 사물에 대한 참되고 확실한 지위 자라게 원한다면 실제적 관찰과 과학자 모든 사람을 뵙도록 그들의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자, 누구 얘기하는 겁니다? 자, 코메니우스 얘기하는 거죠. 1번. 직접적 사물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래서 직관 교육의 원리죠. 직관 교육의 원리. 자, 2번. 니은은 이와 흡수 정신을 강조해 준비된 교육 활동을 통한 자유동 교육이다. 몬테소리죠. 몬테소리. 2번. 유전적으로 계획된 기간으로 유아가 있어서 특정 과제에 숙달하는 것은 민감기죠. 민감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해설지를 다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주면 좋겠어. 다음. 가의 디귿에 관련된 내용이다.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디귿은 흥미를 사이에 있는 것, 즉 거리가 있는 두 사람을 뜻한다. 자, 교육의 두 사람을 메워서 시각적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측면에서 두의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종래 암기식 교육을 버리고 능동적 탐구학습을 발전시켰다. 1단계, 문제에 직면한다. 2단계, 문제를 명확하게 확인한다. 3단계, 문제 해결의 계획을 세운다. 4단계, 자료를 수집하고 예정된 계획을 정리한다. 5단계, 결과를 검증, 확실한 해결에 도달케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력을 시험에서 묻지 않았었죠. 두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단계를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자, 4번, 나의 기억과 니은에 적합한 내용을 쓰시오. 자, 교육과정 변화. 자, 교과 중심, 경험 중심, 인모척을 지지한다. 학문 중심, 인간 중심 교육을 했고, 개념화 차원에서는 인지 중심과 사회 재건주의를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학적 측면을 제가 출제를 해봤어요. 3번, 간호 루소 얘기죠. 교육은 자연이나 모에 의해서, 자, 루자 인사 배웠죠? 자연, 인간, 사물. 그래서 인간 교육이죠. 1. 가의 사상과는 인간의 본성은 자연적 성향과 조화를 이루한다는, 자, 성선설에 근거한 것이죠. 성선설. 여러분 해설 들으면 답지가 있으니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써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나, 음물이란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시어 주신 은혜로운 오해를 쓴다. 기프트라고 하죠. 낭만주의적 교육사상을 말하는 낭만주의. 색깔 있는 형수가 제3문물은 수죠. 제4문물은 넓이다. 넓이. 수업 시간 얼마나 많이 했죠. 다의 1에 적합한. 자, 작업에서는 구멍 뚫기, 바느질, 삼작은 그리기. 이렇게 디테일까지는 내진 않았지만 출제 작업 낸다면 할 수 없는 거죠. 4번 프레벨 교육사상의 기본 개념은 통일성이죠. 통일성. 만물의 하나의 법칙이다. 통일성. 그래서 제1음물이 통일의 원리죠. 4번 교사의 책무는 첫째, 감각기관이 각각 고유한 대상과 관계하면서 발달하다 보다. 둘째, 과학 공부를 감각기관을 활용한 자연서 형식의 경량이다. 자, 이런 후견적 노력. 그래서 루소는 이런 후견적으로 특히 감각과 관련된 부분을 가리켜 소극적 교육이라 하죠. 루소 소극적 교육. 다음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단순한 신체 표현과 다른 몸을 움직이는 노릇이야. 즉 기억했다. 사람이 소리와 음색에 익숙해 이것을 오이리틈이라죠. 오이리틈이 자 항소한다면 그 이런 모든 정신과 인간 신체가 관련했다. 발도르프 교육과정은 독립적이고 자치적인 학교 스타이너의 인지학이죠. 범지학이 아니라 인지학. 다. 기억에서는 많은 양의 지식 습득단은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학습 태도에 대해 다룬다. 자, 유아의 삶에서 발현된 주체들이거나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된다고 보고 주제도 유아 삶에 도출되는 것이 의미의 개념을 탐색해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된 측면에서 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백그라운드는 레지오 에밀리아의 접근법이죠.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자, 나눠준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서 모르는 부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의 발도르프 슈타이너 박사의 인간의 본질은 4가지로 됐다. 그래서 물질체, 생명체, 감정체, 자아체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공부를 해두세요. 다음, 인간계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다음 발도르프 미술 교육이 있고 음악 교육이 있고 오이리트미. 다음 이야기 듣기.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공부하라고 제가 나눠드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화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알아둬야 돼.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첫째, 인권 존중, 미래 세대 존중, 생태적 다양성 존중, 문화적 다양성 존중이야.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 정의, 환경 보전, 경제 발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아될 때는 환경 보전과 더 밀접한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시되는 유네스코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제시되는 측면의 그런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리주 에밀리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왔죠. 3번. 리주 에밀리는 그래서 4-4의 다자. 방법 또한 무슨 교육과정, 비형식적으로 비구조적 특성을 낸다. 이미 계획된 학습과정에 따라 학습자가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발현적 교육과정이죠. 발현적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전통적 철학을 배워 발달 심리학에 근거한 성숙주의와 행동주의 이론이 교육과정의 새로운 영향을 행사하시게 하는 동안 뒤에 아동중심 사상의 기반 진보주의죠. 진보주의는 아동에 속한 사회민주주의 가치크에 관한 교육을 사회한다는 실용주의 철학을 반영함으로써 사회 무슨 해결? 문제 해결을 주 관심사로 강조했죠.
5번 홍교사. 어렸을 때 생활이 그렇듯이 심한 것은 마치 일생의 어린 싹이 차고 아린 서리를 맞는 것이다. 아무것도 두렵고 슬픈 일입니다. 자, 방정환 선생님이죠. 부인은 아이를 때리지 마라. 아이를 때리는 것은 하늘이다. 하늘을 때리는 것이. 하늘이 싫어하고 기운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 아동 존유 사상을 주장하게 됐죠. 그래서 하늘의 존엄성이 있고 인간의 존엄성, 인내천 사상을 강조한 동학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반면 리을은 경험이라는 것은 능동적 존재와 수동적 두이를 얘기하는 것이냐. 두이는 2번 성장, 흥미, 놀이, 경험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견해를 설명해 대표적 저서와 민주주의와 교자 Democracy and Education. 다음 3번 보자. 백교사. 그래서 발달적으로 적합한 교육 DAP에서는 최적의 교육 기회를 제공했는데 미국 NAEYC에서는 1984년부터 약 2년 동안 방대한 영어임의 개인차죠. 개인차. 그래서 개인차. 그걸 뭐라 그래? 적합성이라. 개인의 적합성과 연령의 적합성과 개인의 적합성이 반영된 통합된 교육 운영팀을 제공했어요. 적합성입니다. 개인차가 아니고. 다음 6번 가. 유아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자, 어린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방정환 선생님이죠. 방정환 선생님. 어린이 인권 향상을 조직한 아동문화운동단체는 색동회죠. 색동회. 그래서 1923년도에 어린이집 잡지 최초로 참가를 했고 24년에 색동회를 조직합니다. 다음 2번 기억은 성수군 개최 전성장군 계절을 얘기하겠죠. 나는 2번 문제였군요. 자, 1920년에서 1923년 사이에 유학기간 동안에 천도교 접전 개발 개혁 방정환 얘기하는 거죠. 사회주의 성격의 우화를 연재했다. 1921년에는 일본 유학기간 동안 외국 동화를 번역했어. 사랑의 선물을 출판했어. 사랑의 선물. 3번 나의 기억에서는 스탠리 홀이죠. 스탠리 홀 얘기야. 개체는 스탠리 홀이죠.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스탠리 홀입니다. 그래서 홀의 발달력의 성숙률을 발전했다. 그래서 계제를 얘기합니다. 계제 그렇죠. 그래서 일과 나의 적합한 표준 행동 목록을 얘기하는 거죠. 다음 다는 자 기억 교육 체제 일하는 사람 크게 1, 교사 2, 세 가지 유형으로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시되는 측면에서 페다고지스타가 있고 또 아틀리에스타가 있어. 레지오 에밀리아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 7번 홍교사. 성숙주의로는 기억의 발달이란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전개된다라는 기원을 세웠죠. 바로 루소입니다. 루소. 인간 발달 단계 5단계 에밀이죠. 에밀 저서 5권 있죠. 마지막 5권에서 여성 비하를 해서 문제가 되죠. 여성 비하. 김교사. 맞아요. 성숙주의 관점의 핵심은 인간 발달의 니은에 두고 있죠. 발달의 가장 유아 내부로부터 나온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 발달의 보편성에 초점을 둔 거죠. 2번 보편성과 관련해서 틀린 걸 찾고 고쳐 쓰셔. A.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맞죠? B. 발달은 일정한 순서를 따른다. 맞고요. C. 발달은 민감한 시기이다. 맞죠? 다음 D. 행동주의 이론은 연속적 발달로 설명하고 정신분석적 이론과 발달의 단계적인 발달을 설명했다. 다음 2. 사회문화적 이론은 단계적 발달론으로 설명하고 이게 잘못됐죠? 사회문화적 이론, 생태학적 이론은 연속적 발달 모형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이론이라는 것은 연속적 발달 이론이고 생태학적 관점은 연속과 단계 두 가지 입장을 발달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삐아제라든지 발달 단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적 발달을 얘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주의는 연속적 발달 이론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구별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칠판을 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시된 측면에서 뭐 구강기, 뭐 항문기, 뭐 등등 이렇게 정신분석이론에서 제시되는 우리가 발달 단계들을 보면 구강계의 특성이 있고 항문계의 특성이 있죠. 이 단계들은 비연속적이죠. 비연속적. 그것을 우리가 단계 이론이라고 합니다. 단계. 반면에 행동주의는 1 더하기 1은 뭐가 되고 2가 되고 연속성이라고 하죠. 연속성. 그거 구별해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3. 디귿에 적합한 용어 뭔가? 백교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이러한 영향을 받은 홀은 유아를 교육에 계획된 틀에 맞추기보다는 유아 특성에 맞게 유아 중심적 접근을 설명했죠. 유아 중심적 어려운 거 아닙니다. 다의 기업관이나 20세기 초 형성된 교육과정 과학화 발달 심리학 기초 타일러의 교육과정 논거가 본격적 계도를 만들어가며 교육과정의 이론적 구축을 해나가는 시각을 가졌고 교육 목적이나 목표를 분명하시 이에 따른 교육령의 선정과 조직 방식 그리고 기억을 판단할 평가 순환적 반 교육자 설계 실현했다는 자 무엇을 제시합니까? 성취 여부, 성취 여부. 그래서 타일러는 교육과정의 이론적 작업을 견고히 하는데 공헌했고 타일러는 교육과정 전체를 오랫동안 목표 중심의 교육 내용, 평가 중심의 교육과정을 기반했다. 목표 중심입니다. 목표 중심. 8번 보도록 하자. 1920년 모든 어려움은 착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육을 통한 인간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넓은 숲속의 자연을 얘기한다. 썸머일 얘기하는 거죠. 니일이죠. 니일. 자, 이 학교 프로그램은 학과 수업은 오전 중에 있고 오후에는 자유시간이 있어. 각자 하고 싶어. 얼마나 뭐 좋아. 자유시간. 그래서 니일은 내가 기대하는 것은 학생들 삶의 이유를 찾던 그 결정에 자유를 학생에게 주겠다. 그래서 또한 니일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니일은 자유와 행복을 강조합니다. 썸머일에서. 자, 2번 나의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틀린 걸 찾아 써보자. 나 기억 프로그램은 유아 중심 프로그램 프로이드 에릭스 게스탈트 피아드 이론을 기초하게 발달적 상호작 프로그램입니다. 유아 뮤테도 같이 민족 발달서 프로바이라고 놀이 영어. 자, 거기에서 관련된 설명에서 틀린 걸 보도록 하자. 그래서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이죠.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입니다. 자, A. 적극적으로 환경을 탐색하는 유아의 욕구를 만족해. 맞습니다. 다음 B. 자신의 경험을 체계하는 잠재적 전식이 맞고요. 다음 C. 유전에 의한 유아 기능적인 지식을 소개한다. 환경에 의한이죠. 환경에 의한. 환경에 의한 거죠. C가 잘못됐다. 3. 나의 기억관에 적합한 기억은 뱅크 스트리트. 그래서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에서는 기본적으로 허용적 놀이활동, 사회정서 발달을 도모하게 됩니다. 4번은 동양이죠. 아동은 하늘과 땅의 교합으로 이루어진 존재이며 아동 자신이 스스로 그라면 태어나 스스로 그라면 본성을 했다. 노장 사상을 얘기하는 거야. 노자. 노자는 말을 세우지 않는 가르침을 강조했고 장자는 직접적 교육, 우화를 통한 이야기의 간접 교육입니다. 이런 동향은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다음 C형 보자. 1번 계속 반복되죠. 만일 어떤 사람의 덕성을 교육을 아직 어릴 때 된다. 어머를 위한 보물의 교육 지침서 유아학교 저서죠. 코메니우스죠. 2번 코메니우스 한 주요 내용을 완성합니다. 지식은 먼저 감각에서 시작할 기억으로 가기 때문에
감각교육에 먼저 학습해야 또한 범교육론을 얘기했죠. 범지시학도 같은 겁니다. 다음 체교사 이와 관련해 자신의 일만 저주 하나인 서문의 강그의 정을 제소했어. 세계도이죠, 세계도. 자연질서와 관련돼서 틀린 내용을 물어봤어. A. 자연에 적당한 시가 있듯 교수도 연령 단계에 맞게 해야 하는 아동기 그리고 아침에 실시해야 된다. 맞아요. B. 자연이 비약하지 않고 단계를 지키듯 교수도 쉬운 것을 어려운 것을 사례에서 법칙으로 행함에서 배움으로 나가 이후에 기억해야 한다. 맞고요. C. 자연이 특수한 것을 일반적으로 특수한 거라고 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수한 것을 옮겨가야 되죠. 4번 백교사가 말하는 훈육은 객관적 자연주의가 훈육이다. 자, 그래서 그렇죠. 학교에서 훈육 교육이 없으면 물 없는 물레방 같다. 사랑과 온유가 되어 때로 충고를 칠 필요하다. 객관적 자연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연주의도 크게 객관적이와 주관적으로 나눠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메니우스 같은 것은 우리가 객관적 자연주의고 루소라든지 페스탈러치, 프라베 같은 주관적 자연주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오케이. 자, 2번. 김교사. 슈타이너는 인간 발달의 비약적 질적인 변화 특징보다 잘 드러난 인간 발달 성소 발전하다는 탄생 요소. 아까도 봤죠? 다음. 몸은 오이리트미. 다음. 발도르프 유치원의 3번. 틀리네요. A. 두 가지네요. 인간은 모든 가능성들이 내면에 집중되어 있다. 맞죠? B. 어린이가 행하는 경험들은 어른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자, 어린이가 행하여 얻은 경험들은 어른에 대해서 행할 수 있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고쳤어야 됩니다. C. 교육한다는 것은 학문, 예술, 종교를 배워하는 것이다. 다음 D. 능숙한 손가락 놀림은 활동적인 성격을 만들어낸다. 2. 인형을 만들 때 눈, 코, 입을 만들어 형태나 인식을 한다. 자, 여기 그 발도르프 유치원에서 인형에 눈, 코, 입이 없어요.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백교사. 그렇군요. 최 교수가 언급한 사상과 달리 우리나라의 니을은 학대받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운 속에서 우리처럼 또 자는 불쌍하고 극한 동정을 아끼는 선물하죠. 사랑하는 선물. 방정환 쌤입니다. 방정환 쌤. 방정환 쌤의 교육 방법 중 기억의 원리는 동화작법의 동화 교육적 문제보다 흥미죠. 흥미. 자, 3번. 기억은 자 가정을 얘기하죠. 가정은 순수합니다. 페스탈로치를 얘기합니다. 답. 페스탈로치 관련된 순서로 물어봤네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집슈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노집슈, 부집, 노집슈. 자, 처음에 노이오프 시대, 다음 지필 시대, 다음 슈탄츠 시대, 다음 부르크도르프 시대, 다음 이페르트. 이 시대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스탈로치의 생애 순서도 알 필요가 있다. 다 외워둬야 되고 알겠지. 다음 맞아요. 디귿의 영향을 받은 프라베 영향을 받았죠. 미음은 아동은 보디 선하고 도덕적인 교사로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바디고 미음은 그렇죠. 자, 체교사. 프라베는 형이상학적 기본 사상에 의하여 노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로작. 그래서 로작은 루소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스탈로치, 그 다음에 우리가 프라벨까지 진행이 되는데, 프라벨의 노작은 작업, 쉽게 말하면 신에 깃들어 있는 것이죠. 피바디는 전인교육을 강조했죠. 또 4번 집단 훈련을 중시하고, 1번 오웬을 얘기하는군요. 맞아, 오웬은 행복을 강조했죠. 오웬에 관련 틀린 내용 A. B죠. 12세까지 노동시간 6시간 이내로, 자, 6시간 이내로. 다음, 영국 최초 유학교로 뉴라나크의 유학교를 설립했죠. 뉴라나크. 성격 형성하고 기억나시죠? 다음, 사이티글. 그렇군요. 오해는 앞선 프랑스에서 디귿은 교육이나 성인사회의 사고나 더 어린이에게 주입시키는 무얼이 아니라 적극적 교육이 아니라 소극적 교육을 강조했죠. 루서죠. 5번. 백교사. 절자, 용기, 지성, 정의, 덕의 지배, 정의를 그린다. 플라톤이죠? 국가론을 얘기합니다. 다음. 맞아요. 플라톤의 영향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강조했죠. 행복. 한편 교육에 가르쳐 믿음, 희망, 자비, 겸손, 자 준비했죠. 누굽니까? 아우구스티누스예요. 박교사. 이러한 영역은 비읍은 부분적 중세사들 반사 진보적 의사가 학적의 시작을 코메니우스네요. 코메니우스 영역에서 교육은 무슨 과정? 두의를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생활의 과정인 동시에 처음하는 경험을 강조한다. 6번 백교사 발도르프 쉽게 말 슈타이너 교육학에서 생각하는 7세까지 어린 학습 기본 형태는 본보기와 모방이죠. 본보기 모방. 자, 그래서 슈타이너의 제시 설명한 틀린 내용은 찾아보도록 하자. B죠. 인지학적 인간론의 우주는 물질, 영원, 정신세계죠. 책에서 맞아. 이러한 역량의 리을은 20세기의 모든 획일적 가치체계와 보편적 신념을 거부하며 생겨난 현상으로 이질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다원주의를 한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자, 모더니즘은 좀 고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융통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정적인 거의 측면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김 교사 맞아. 한편 미음은 남성의 역사 속에보다 여성의 역할이 나타난다. 페미니즘이죠. 그래서 정의 윤리와 배려의 윤리를 그래서 길리건디 생각나겠죠. 7번. 피아제 이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유대 교육과 발견학습을 통한 경험을 강조했죠. 경험의 학습을 강조합니다. 피아제 관련해서 틀린 내용을 찾아보자. D가 되겠죠. 도식의 내면적 행위를 중요시하죠. 내면적이죠. 쉐마. 3의 디귿 사상가. 마찬가지 어린 음악을 제작해서 어린 별을 제작받아서 협조자야 한다. 자, 기본적으로 몬테소리를 얘기합니다. 몬테소리는 기본적으로 정상화를 교육 목적으로 하였고 또한 환경을 받아 스스로 경험한 특정한 개념인 흡수 정신을 강조한다. 흡수 정신. 김교사 유교에 관해서 세게 해봤죠. 태교기 가정교육계를 강조하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녀 유별과 장애 유별을 습관교육에서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이 남녀 분별 교육이죠. 다음 습관교육, 그 다음에 예의교육, 다음 교육 환경에 대한 강조죠. 교육 환경 이형 바뀌어서 맞아요. 유아 교육식의 유교식 교육의 지읒에서는 7세까지 유아는 행동에 잘못을 벌 주지 않는다. 공례상에서 그런 내용이 있죠. 공례상. 8번 동양 문제군요. 백교사. 조선의 주자로 불린다. 이황이죠. 이황.
맞아. 한편 남을 사랑하는 것이나 사랑받다 좋아하는 경우는 자, 인을 얘기합니다. 인. 다음 4번 사랑의 본성을 선하다 보았죠. 그래서 맹자. 그래서 니은과 관련 마음을 보존하여 선한 본성으로 존양이라고 존양. 다음 4번 맞아. 유교 바탕이 된 오는 본연지성을 지닌 존재 인간을 강조했죠. 실천적 일을 통해 기질지성을 제거하면서 본인의 선을 회복하셨다. 주자를 얘기합니다. 주자. 그래서 실천적을 봐서 존덕심을 얘기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양에 관한 부분은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터치를 해봐야 돼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답지를 보지 않고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풀고 그다음에 채점해보고 또 두 번 풀고 또 채점해보고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는 사상가를 제시했으니까 다음 주는 발달을 열심히 공부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파이팅!